안녕하세요, 리씨입니다. 오늘의 아트리뷰 전시는 국제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아니시 카푸어의 국내 개인전입니다. 아니시 카푸어가 어떤 예술가인지, 그리고 이 전시에 다녀온 저의 생각을 공유해볼게요. 인도 출신의 영국 작가 아니시 카푸어는 현대 미술계의 월드스타라 불리는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국제갤러리는 K1, K2, K3 전 공간에 걸쳐 조각, 페인팅, 드로잉을 망라하는 작가의 다채로운 작업을 폭넓게 소개합니다. 각 공간마다 각기 다른 매체로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전시 전반에 반복되는 특정 색채들과 추상적 오브제들을 통해 관람자는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채로운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를 만날 수 있었던 이번 전시는 카푸어 예술 언어의 핵심 자원인 생의 맹렬한 숨고미를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전시 리뷰에 앞서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 활동을 통한 그의 예술관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시 카푸어의 대표작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2011년 파리 그랑빨레의 모뉴멘타전에서 선보였던 리바이어던입니다. 작품을 통해 그랑빨레의 전 공간 자체를 전시한다는 신선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높이 35m에 13,500제곱미터의 면적을 덮은 대규모 설치물로 전 관람객에게 경외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작품이 전시되었던 그랑빨레는 1900년 파리 망국 박람회를 위해 지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유리와 철골조로 이루어져 자연광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내부가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카푸어는 그 내부의 특성을 그대로 활용하여 실내 공간 자체를 PVC 비닐로 덮고 건물 공간을 작품으로 만들었죠. 자줏빛과 붉은빛이 도는 PVC 비닐은 공간 외부에서 오는 햇빛을 투과시켜 내부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을 고스란히 반영해 시시각각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자궁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전시 리뷰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빨간 핏빛을 연상시키는 구조물의 색채와 텅 빈 공간 내부를 체험하는 이 작품 리바이어던을 관람하며 관람객은 작품 내를 방랑하고 있는 한없이 작은 나의 존재를 새삼 지각하며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을 것 같아요. 당시 관람자가 느꼈을 경험은 리바이어던이라는 작품의 제목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17세기 철학가 토마스 홉스의 책에서 그 이름을 따왔는데요.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절대적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압도적으로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공포와 공허감을 카푸어의 작업에서 체험시키려 한 의도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번 아니시 카푸어 전시로 돌아가서 국제갤러리 내부를 입장하면 가장 먼저 과슈 작품들이 전시된 우측 갤러리와는 분리된 공간인 K1 전시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전시장 내 입체 작품들은 카푸어를 대표하는 반타블랙으로 채색된 작품들로서 관람자들이 가장 친밀감을 느꼈을 공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미술계에서 최초로 색깔의 독점권을 구매해 논란을 빚었던 반타블랙, 빛 흡수율이 무려 99.96%라는 이 검은 색채가 가진 특성 자체도 매력적이었지만 독점권을 둘러싼 이후의 스토리들 또한 흥미롭죠. 이 전시실 내에 전시된 4점의 작품들은 기묘한 기하학적 형태의 두툼한 입체 도형이었는데요. 그 도형을 덮고 있는 반타블랙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모든 사물은 측면에서 관찰하기 전까지 그 형태를 알아챌 수 없다는 사실이 기분을 참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현상은 보는 이의 시각을 어지럽히면서도 그 작품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였는데요. 카푸어의 검정 작품 연작들은 새하얀 전시실에 위치해 있어서 그 분위기가 극도로 정적이고 차분했습니다. 이 독특한 오브제들 앞에서 알 수 없는 흡입력을 체험했는데요. 타 전시실에서 만났던 카푸어의 날선 빨강의 회화 작품들 못지않게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각도를 변경해 감상하면 오브제의 경계선이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이 현상, 알고 있음에도 볼 수 없는 이 기이한 현상은 극히 원초적이고도 불안정한 감각을 일으킵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한다는 카푸어의 예술신념을 체험할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했고요. K2 전시실 전반에는 카푸어의 회화 작품 9점을 소개합니다.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폭발적으로 표현된 이 회화 작품들은 유화, 섬유유리 및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인체 혹은 장기 등 날것의 상태를 표현하는 듯하여 추상적이지만 사실적인 구상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유혈이 낭자한 내장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움츠린 에너지가 깨어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처럼 한낱 물감이 흩뿌려진 캔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람자들은 한동안 들여다보게 되고 과연 그 존재가 무슨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여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관에 위치한 K3관에 이르면 네 덩이의 무거운 설치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점은 붉은색, 두 점은 검은색의 거대 물체였는데요. 이번 전시를 소개하는 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섭취와 그림자라는 작품들이 위치한 전시실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다른 전시실들과는 다소 색달랐습니다. 먼저 작품들이 너무 커서 한눈에 담기 어려웠기에 오히려 디테일에 눈이 갔습니다. 먼저 울퉁불퉁한 텍스처에 눈이 갔고 각 작품을 둘러싼 메쉬천이 작품에 씌워진 방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너무 커서 전시실 내에 관람객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동선을 이동해야 했는데요. 전시를 관람하며 느껴지는 불편함과 이 거대하고 무거운 작품이 벽 중앙에 떠있는 불안함,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관람자의 목까지 전부 카푸어가 이 전시에서 계획했던 의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공간을 채우고 있는 작품들을 넘어서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까지 작품의 일부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말이죠. 현대미술은 관람자가 작품을 보며 느끼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니까요. 그런 점에서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예컨대 카푸어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붉은 색채가 덮인 물체를 만든 이유는 어떠한 이미지의 구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색채의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빨간색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샤워기를 통해 물이 쏟아지고 당신의 몸은 전부 물에 젖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 빨간색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한마디로 카푸어의 작품은 어떤 특정 이미지를 대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카푸어의 작업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난해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작품이 영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카푸어 작품들의 근원은 인도 태생 작가라는 아니시 카푸어의 특성과 연결지어 자주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카푸어의 작품에서 작가가 사용하는 색채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채도가 높은 모노톤의 색은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색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전하기 때문이죠. 카푸어의 색은 관객에게 작품을 향한 끌림과 작품을 통한 반영을 경험하게 한다는 면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과합니다. 카푸어의 작품들에 사용된 채도 높은 모노톤의 색채들은 작가가 태어난 인도에서 구해온 것으로 독특한 안료 가루와 순도 높은 원색으로 더 큰 깊이감을 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카푸어는 자신의 태생으로 작품을 특정짓는 것에 불편함을 표현한 바 있어요. 영국인으로서 자신의 작품을 편견 없이 봐주길 원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어떠한 특정 인종의 위계 서열에 따른 편견이 아니라 작품에 흡수된 작가 고유의 인도적 속성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동서양적 미감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 작품들을 존재하게 한 창조자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야만 그들의 예술 세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거나 흥미로우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 리씨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